안 나온다고 했어? 자, 여러분 뭘 보시냐면 1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아마 학습활동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송민국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따로 안 할게 얘들아. 그리고 송민국 요번 주에 과제 하나 더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활동을 하면서 송민국을 감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민이가 갈 건 아는데 저는 확인 안 해서 안 하고 있어가지고 던져도 될까? 자, 됐어 얘들아. 2번 중요 표시할게. 2번에 1번 볼게. 다음 활동을 하면서 송민국을 감상해보자. 다음 거를 참고해서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네. 정을 떠나 밑줄 쳐봐요. 전남 창평에서 4년간 은거 생활을 했다. 밑줄 치게요. 이 시기에 정철은 임금을 그리하는 마음을 담아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학교에서 얘들아 삼위인곡도 수업을 한대 안 한대?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안 한대? 안 하면 다행이고. 송민이랑 시종 송미인곡하고 시종만 한대? 아 네네. 송민국을 짓는다. 자, 그럼 봐봐. 배곡경은 뭘 뜻할까 얘들아? 군걸 배곡경은 궁궐을 뜻하겠죠. 궁궐이라고 쓰세요. 배곡경 궁궐이라고 쓰시고 밑에 보이죠? 2번에 1번에 배곡경 보이죠? 궁궐이라고 써. 됐어요? 님은 누굴까 얘들아? 님은 임금을 뜻하겠죠. 임금. 됐니? 그 다음에 구름하는 게 바람 물결을 뭐야 얘들아? 간신배 또는 뭐 장애물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간신배, 장애물이라고 하면. 오련된 개성은 뭐지? 이것도 방해물이야. 우리 그 저번에 나한테 줬던 거 있잖아. 그 뭐냐면 그 각 단원별로 문제 만들었던 거 있지. 평가 문제. 평가 문제 하는 걸 여기 지금 책에 지금 집어넣거든.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보고 그 뒤에 평가 문제도 글씨가 다 깨져 있더라고. 그래서 송미호 갈 때부터 프린트로 나눠줘요. 그 뒤에 문제를. 이해돼? 이거 프린트를 나눠줘요. 프린트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괜찮은데 뭐 글씨가 바뀌어 있어. 뭔지 알겠지? 소단은 평가만. 소단 평가 다시. 보고, 네가 보고. 제가. 자, 차라리 시어디어 나걸이다 되어서 나걸은 소극적 존재야.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 존재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역시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건 맞아. 위에다 써놔. 나걸 위에다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쓰세요. 됐어? 변함없는 사랑을 뜻해. 옆에다 1번이라고 쓰고 2번이라고 써볼게. 2번. 멀리서 잠깐 보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써볼게. 2번. 됐어? 다시 나벌 밑에다가 1번이라고 쓰고 변함없는 사랑 2번. 멀리서 잠깐 보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써볼게. 멀리서 잠깐 보다가 사라지는 것. 3번. 임과의 만남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써볼게. 야, 오랫동안 임과의 만남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각신님 것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다음 시구를 낭송해보고 송민국의 운율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 요 밑에 이제 띄어쓰기 한번 해볼까? 띄어쓰기가 아니고 얘들아 어디서 끊어야 될까 한번 해봐. 같이 해볼게. 글자 수에만 주목하지 말고 얘들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봐봐요. 대가는 벼각시 본듯도 한겨이고 3, 4조는 아니잖아요. 3, 3이잖아. 그래도 글자 수를 대가는 벼각시 본듯도 한겨이고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돼. 그 밑에 거 어떻게 끊어야 될까? 그렇지. 천상 배곡경을 어디하여 미변하고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돼. 두 글자라도 상관없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니? 천상 배곡경 막다가 중요 표시해볼게 얘들아.
그 다음에 왼쪽 날개 부분 잠깐 볼까요?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효과예요. 이것도 역시 중요 표시해 볼게요. 작가는 남자잖아요, 얘들아. 그런데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는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절실하게 표현한다. 밑줄 쳐볼게요. 여성이 더 절실하거든요. 임금을 그리하는 작가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남성 화자보다 여성 화자가 훨씬 더 절절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넘어갑니다. 3번을 보시면 다음은 시조 작품이다. 대방내가 소미인공과 비교해 읽고 한국 시가 문학의 형식적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왼쪽 날개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얘들아. 길제라는 사람이 고려에 신하였던 길제가 몰락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돌아보며 느끼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가볼게요. 얘들아. 우선은 끊어읽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끊으면 될까? 쉽죠? 요거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대없다. 어즈버. 자 가볼게요 여러분. 500년 도읍지가 뭐냐면 밑줄 쳐볼게요. 이게 뭐야? 고려의 옛 수도입니다. 여러분. 개성이에요. 고려의 옛 수도야. 고려의 옛 수도야. 필마로. 필마는 뭐야? 말 한 필로 이런 뜻이야. 말 한 필로. 화살표하고 1번이라고 쓰시고 외로운 신세라고 써볼게요. 외로운 신세예요. 그 다음에 말 한 필로 돌아 들어왔다는 얘기는 옛날에 신분이 높다면 막 가마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야? 평범한 신분임을 알 수 있죠. 평범한 신분이에요. 필마로 돌아드니. 됐어요? 산천은 뭐 거의 식사를 하고 왔네 얘네들이. 산천은 아유 얘들 아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봤어? 거기 너무 불쌍하게 만나. 빨리 펴 빨리 20페이지 펴 빨리. 그 다음 중요 표시할게 얘들아. 산천은 의도하되 수빈 A 수빈 B 좀 알려줘. 어딘지. 거기야 거기. 20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거야. 표가. 거기 맞아. 거기 위에 거기 맨 위에. 다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들 말 한 필로 돌아 들어오니. 앞에 했던 거 영상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산천은 의구하되 의구가 뭐야? 그대로인데 이런 뜻이야.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대없다. 인걸은 사람은 간대없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보시면 산천과 인걸이 대비가 되죠. 여기는 자연이고요. 얘는 인간사를 대표하는 거야. 인간의 역사를 대표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 산천은 어때? 변함이 없어요. 불변성이야. 근데 인거는 어때? 가변성, 변했다는 얘기예요. 다 부연해버렸어. 됐어?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얘는 영원성, 얘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됐니? 그 다음 볼게요. 어즈버 네버 쳐볼까요? 얘들아? 어즈버 네버 치고 이게 감탄사죠 여러분. 어즈버 좀 더 설명하고 태평여돌이 태평성대가 태평여돌은 태평성대야. 뭔데? 고려왕조야. 영광스러웠던 고려왕조야. 영광스러웠던 고려왕조야. 태평여돌이 꿈이런가 하노라. 꿈 모두 다 꿈이로구나.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얘들아? 인생무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인생무상?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이 꿈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있어. 뭘까요? 몽. 아니 당연히 몽이죠. 당연히 몽인데 다 지나간 하룻밤의 꿈이다를 나타내는 한자성어. 그렇죠. 일장춘몽. 뭐 이런 거 다 나올까?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니? 네. 뭐 배웠어? 불러봐 그러면. 네. 배웠다면서 하나밖에 몰라? 한번 안 된지. 다른 건 안 배웠나? 한단지몽, 남가일몽,
일취지몽 여우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안 모를 겁니다. 아마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동상이몽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살짝 바뀌어서 나옵니다. 한자성 안 나오대요? 이거 1학기 때는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을 잘 들어야 돼.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 있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메모하거나 캐치해야 돼,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서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도움이 돼, 얘들아.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서로 경쟁자는 아니에요. 다른 여기 없는 다른 학교의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이겨야 되는 거니까 여기 서로 도움을 주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무슨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했다는 거 이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죠? 근데 저희 쌤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면 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얘기하면 돼. 네. 저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나? 여옹침 선생님 자꾸 문법 강조하세요. 문법을 강조해. 오늘 문법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중세국어 프린터 넣어주셔가지고. 중세국어 프린트 오늘 너희들 갖다 달라 그랬는데 누가 저 되게 있어요. 갖고 왔어요. 깨끗한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맞아. 나라? 말 소리? 그렇게 했어? 수업했어? 약간 해주셨어요. 아직 본문은 안 했어요. 본문은 안 했어? 오, 우리 쌤은 왜안 돼? 그러니까 다른 쌤들 다 칠판에 검증부터 반성하고 나갈 때 우리 똑같이 쌤은 되게 혼자 국민국부터 이게 학교 무슨 출판사 지금 요거 좀 비싸줘야죠. 애들 전부 다 선생님 거까지. 이 작품의 세 부분 이거는 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초장은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본다. 중장은 자연은 변함없으나 사람은 사라짐이라고 써볼게요. 자연은 변함없으나 인재는 사라짐이라고 써볼게요. 자연은 변함없으나 인재는 사라짐. 종장은 인생 무상. 또 하나 망국의 한이라고 써볼게요. 망국의 한. 한자성어 하나 또 있다 얘들아. 망국지한. 맥수지탄입니다. 맥수지탄. 맥스지. 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기다려. 배웠었는데. 기다려봐. 배웠니? 그 다음에 2-1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의 어주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제망매가의 아와 비교해봐라.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망매가 안 나오니까요. 다만 질문 이렇게 할게요. 얘들아. 여기 어주버가 이 송민곡이 어느 부분하고 유사할까 얘들아? 예? 맨 마지막 줄에 얘들아 잘 봐요. 여기 이거 안 했었나 얘들아? 가사 문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설명한 적 없었니? 있어요. 정격 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명 처음인가요? 있었어요. 있었죠? 정격 가사는 뭐냐면 맨 마지막 줄을 낙구라고 해요. 낙구가 마지막 행이에요. 낙구가 시조라는 게 바로 정격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각신님 다리아카니와 구준비나 대소서 할 때 각신님 이 세 글자가 결과적으로 보면 제망매가의 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시조 종장의 세 글자 어주버 그 다음에 낙구 마지막 행이 각신님 이렇게 연결 마지막 행에 각신님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다가 메모할게요. 아주 뭐 엄청 아주 바스락거리고 먹는구나 아주 그냥. 아침 먹고 오는 사람 좀 물어봐. 아침 먹고 오는 사람. 오, 네. 선생님은 좀 이렇게 선생님 선생님 신체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 선생님 제가 오늘 보지 마시고요. 그냥 신체적인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는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선생님도 이제 선발학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험 보고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은근히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선생님. 선생님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이거 좀 부끄러운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혹시 알아요? 선생님 그게 좀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하게 생겼어 고등학교 때.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래요. 선생님 지금 40대 후반이거든. 지금까지도 선생님이 과민성 그게 되게 심해. 그래서 아침밥을 선생님이 잘 못 먹어. 먹고 나면 심지어 화장실 가서 지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여기 지각하는 날은 꼭 이거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심한 게 선생님이 수능 시험 봤거든. 수능 시험 봤을 때 아침에 화장실을 선생님이 4번 갔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말 못한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 친구 있을 텐데 선생님 마음 아마 이해하실 거야.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게 쉽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 선생님 병원도 가보고 막 그랬단 말이야. 혹시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 혹시 그런 친구들 지금 말하지, 좀 저도 그래요.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얘들아 병원 꾸준히 다니세요. 지금 내주세요. 뭐라고요? 지금 내주세요. 지금은 오늘은 되게 성공해서 얼굴이 좀 밝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밝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가끔 어두울 때 있단 말이야. 아니 앞으로 얼굴만 쳐다보시면 말고 얘들아 그럴 때는 꼭 그런 게 있어. 사실 좀 그래. 눈 감아.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눈 감아. 선생님 아픔을 좀 공감하는 나도 아픔이 있다. 눈 떠. 눈 떠. 한 명이 저를 보고 애절하게 쳐다보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있어요. 이게 너무 심각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유전된다. 우리 아들 딸은 그래서 얘네는 방법이 뭔지 알아? 우리 아들하고 딸은 아침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아침을 안 먹을 수 없어서. 선생님 우리 와이프도 아는 게 우리 와이프랑 선생님이 20년 살았거든. 20년 살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친구니까 30년 만났구나. 우리 와이프랑 거의 30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CC였거든요. 와이프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화를 안 낸대. 내가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이거든. 화를 안 내는데 유일하게 화낼 때가 선생님 배고플 때예요. 그래서 아침에 안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먹는데 먹으면 또 이렇게 괴롭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갈게요 얘들아. 넘어가. 자, 한국 시가의 흐름 밑에 한번 볼게요 얘들아. 3번 볼게요 얘들아. 송민국과 형식상 공통점은 뭐예요? 사원보라는 거죠. 사원보. 밑에 보자.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번성한 향가는 행의 수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10구체 향가는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로 구성된다. 이러한 향가의 형식은 우리나라 시가 형식의 밑줄 쳐봐 얘들아. 뭐 향가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나라 시가 형식의 전통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려시대 말부터 창작해서 오늘날에도 문학갈래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조. 시조는 대략 고려 말에 처음 시작한 거야. 위에 나온 이 작품이 고려 말의 작품이야. 고려가 망했으니까. 고려 말의 작품이야. 3장 6구 사원보의 형식을 보인다. 시조와 더불어 조선시대 가장 많이 창작된 가사는 3사조, 4사조의 연속체로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원보의 형식이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4번을 보시면 4번은 다음 글을 참고해서 제광배가와 송민국의 문학사적 가치를 생각해보고 두 작품처럼 이별의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한 대중가를 찾아보자. 얘들아 대중가는 말고 얘들아 다른 문학작품 연결된 거 선생님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복습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과제물은 송민국 과제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송민국 과제물 또 나갈 거예요. 그럼 뒷장 넘겨보면 얘들아 이게 출판사에서 제공한 문제들인데 요것도 보니까 글씨가 깨져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교생한테 다시 이 부분 프린트로 나눠주라고 얘기했거든? 좀 이따가 여러분 프린트로 나눠드릴게요. 그럼 요거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교재 숙제, 그 다음에 프린트 숙제 이렇게 따로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중세국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세국어 한번 열어보는데 프린트 없으신 분, 책 안 갖고 오신 분? 책 없는 사람 손 들어. 없어? 있어? 니들이 늦게 왔죠. 시간 55분 했어요 저희. 니들이 늦게 왔죠. 내가 지금 수업 시간표 뭘로 보고 있는데 20분밖에 안 했는데. 20분이나 영어 써도 돼? Shut up. 와우. Amazing. 얘들아 저기 우리 이 문법 교재 한번 꺼내보세요. 얘들아. 문법 교재 꺼내시면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프린트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좀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나눠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중세국어 들어갈 텐데 얘들아 선생님 잠깐 볼게. 지금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보세요. 여러분 교재 이 문법 교재 있잖아요. 얘들아 문법 교재. 이 문법 교재는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책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개를 묶었거든. 맞춤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중세국어 먼저 하고 그 다음 2학기 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맞춤법이야 얘들아.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잃어버리면 다음에 또 사야 되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알겠죠? 중세국어부터 들어갈게 얘들아. 시작할까요? 자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건데 우리 여름방학 때 이거 한번 했잖아요. 그죠? 여름방학 때 안 했던 분도 있고 했던 분도 있을 텐데 아예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치? 동아야 전무한 상태잖아 그치? 괜찮아요?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대국어 중세국어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몇 세기? 10세기 이 자식아 10세기 그래 저거 외웠었는데. 예, 발음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따라할게요. 10세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려가 건국됩니다. 이거 뭐 학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했을걸요? 안 했을걸요? 했어요? 말은 했어요. 10세기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근대는 몇 세기? 16세기 16세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들아?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이거는 19세기 2세기 군대가 18세기구나. 가보개혁입니다. 집중 조금만 하다가 쉴게 얘들아. 집중 잠깐 해볼게 얘들아. 요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까지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려 건국이 왜 중요하냐면 봐봐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 전까지 여기가 이제 중심이었단 말이야. 신라 시대니까 경주가. 근데 고려가 건국되면 여기가 어디야? 개성이지 얘들아. 개성 지방으로 수도가 이동하잖아요. 수도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중심어의 이동이 있다는 얘기야. 중심어가 이동했다는 얘기야. 중심어가 이동. 다시 말하면 만약에 고려가 건국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부산 사투리 쓰고 있을 거예요. 그게 표준어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중앙어, 한반도의 중앙에 있는 개성을 중심으로 중심어가 됐으니까 이게 우리 문학사적으로 되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려 건국이 큰 일인 거야 얘들아. 아시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게 쉽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철저했던 게 노란색 썼습니다. 철저했던 게 문란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문란하고 파괴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에 뭐 배웠던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란하고 파괴된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렇지. 모음조화가 처음에 당연히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철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아 임진왜란 지나면서 이 모음조화가 이거 다 규칙을 지키기가 애매했던 거야. 그래서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자 봐. 모음조화가 파괴된 이유가 뭐지 얘들아? 아래아가 소멸되기 시작해. 아래아 점 하나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소멸되면서 그게 대칭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야. 또 하나 모음조화 파괴되고 또 뭐가 없어져? 성조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성조. 나라 말싸미 두기에다라 이런 게 사라져요. 왜 그럴까 얘들아? 야 임진왜란 전쟁 중에 급해 죽겠는데 막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막 써가지고 임금님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막 보냈는데 임금 위험해요. 막 이러면서 저걸 언제 다 찍고 있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다행인 거지 얘들아. 안 사라졌으면 지금 우리 언어 사용 되게 어려웠을걸요. 근데 얘들아 이 성조가 지금 남아있어요. 어디 남아있어? 부산 사투리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투리들이 바로 성조의 흔적일 거다 이런 거야. 자 칠판 잠깐 볼게. 또 하나는 필기에 왜 이렇게 여전할까?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제가 보니까 막 선생님 설명할 때 필기 이렇게 하면 막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설명 막 할 때는 그냥 팔짱은 좀 기분 나쁘다. 뒷짐도 좀 그런데 잘 듣고 이해해. 알겠죠? 설명할 때 듣고 그 다음에
필기할 때 선생님의 설명을 기억하면서 필기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알겠죠? 이건 너무 오바고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잘 봐요. 음운 변동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들아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 거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운 변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얘들아. 처음에 발음하기도 막 급급했을 것 같아. 근데 발음하다 보니까 에도디 좀 이상한데? 우리 같이 뭐 로맨틱한 데이트 신청은 우리 같이 에도디 보러 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변했을 거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음운 변동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를 우리가 시험 범위 배울 텐데 여기 나오는 건 뭐야? 음운 변동이 없는 거야 얘들아. 선택지에 헷갈려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표디에는 국외어바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빨리 풀다 보면 이거 실수한 데도 많이 봤어요. 왜? 표디라고 하는 게 현대국어로 표지 이런 뜻이거든. 국외어바가 안 된 건데 국외어마라는 단어만 보고 맞아 이렇게 그냥 착각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실수로. 봐봐요. 뭐만 있어요? 뭐였지? 국외음화가 새로 생겼고 또 두음 법칙이 새로 생겼고 또 원순 모음화가 새로 생겼고 또 단모음화가 새로 생겼어요. 글씨 알아보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이 변화야. 여기는 뭐 우리가 시험범위 아니니까 생각하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한글이 창제된 거잖아요 얘들아. 여기가 몇 세기?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된 거야. 1443년에 창제되고 46년에 반포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전기 중세국어, 15세기 16세기를 뭐라 그래? 후기 중세국어.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야? 여기가 시험 범위야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중세국어만 시험에 나온대요. 근데 근대국어까지 어떻게 변화되거나 이런 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어휘적인 요소라든가 의문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특히 문법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선 필기하고 시작할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거 얘들아 궁금한 거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때 두음 법칙이 생겼는데 왜 북한은 지금 두음 법칙이 없어요? 이게 두음 법칙이 생겼는데요. 두음 법칙이 이렇게 뭐 적용이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선생님 잠깐 볼게요.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이게 잘 보면 이게 두음 법칙이 새로 생겼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당시에 국가에서 정해서 자 이제부터 두음 법칙으로 하자 이런 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법칙을 세우지 않았겠지. 문헌에 이런 두음 법칙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거예요. 두음 법칙이 된 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막 16세기, 17세기의 문헌들을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단어는 두음 법칙이 된 단어도 있고 어떤 단어는 두음 법칙이 안 된 단어도 있어요. 왜? 국가에서 정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돼? 국가에서 정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되잖아요. 남북 분단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규정한 게 두음 법칙을 규정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정식으로 두음 법칙으로 쓰자라고 한 거고 북한은 뭐 조선어 학회인가 뭐 사전 이렇게 만들 때 두음 법칙은 그냥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걸로 그때 규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잠시만요. 이때 당시는 법적으로 정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음 법칙이 한자어에 적용되는 거. 네, 한자어에 적용되는 거죠. 그 세종 엉쟁 거기 보면은 니르고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국어는 주로 한자어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는 그냥 순우리말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순우리말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두음 법칙 적용 안 되고 그냥 썼잖아요. 니르고저 이렇게 그냥 썼으니까.
니르고저가 한자예요? 한자 아닙니다. 근데 왜 니르고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15세기 안 사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기본형이 이르다가 기본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좀 어색해서 이르다 이렇게 바뀐 거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나오는 이 국어에 대한 연구는 얘들아 전부 다 뭐냐면 지금 현재 전해지는 문헌들이잖아. 근데 재밌는 게 그 문헌들이 어떤 문헌들이냐면 국가에서 만든 문헌도 있지만 그냥 개인적인 편지라든가 뭐 이런 글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게 법칙으로 정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17세기 문헌인데 어떤 건 두음법칙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두음법칙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겁니다. 됐습니까? 네, 조금만 더 하보실 겁니다. 아시겠죠?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른쪽에 다 가운데 볼게요. 얘들아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 있죠?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은 후기 중세국어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아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글씨 보이죠? 누가 책이 없니? 책이 있어요? 동화책 있니?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강할 때 얘들아 맨 앞에 기억을 뭐라고 해? 초성. 아는 중성. 받침 이응은 종성입니다. 초성은 뭐야? 밑줄 쳐봐. 발음기간 본 떴다 밑줄 치고 발음기간 본 떴다 밑줄 치시고 뭐 보고 있었니? 맨 앞에? 한글 맞춤법 보고 있었니? 아! 아! 얘들아 이런 생각을 좀 해. 나 한 사람은 가온고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이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 가온고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 옛날부터 수업할 때 가온고가 이미지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가온고가 이미지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옛날에도 선생님이 가온고만 수업을 했었단 말이야. 가온고 이미지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지켜줘. 이미지가 철저히 파괴. 철저했던 것이 물러나고 파괴되었다. 왜란 지금 너희들은 가온고에 지금 임진왜란 시기니? 뭐 이렇게 전부 다 파괴되는 느낌인데? 가볼게 얘들아. 초성 밑줄 쳐. 조용. 발음기관을 못 떴다. 밑줄 치시고. 중성은 뭐니 얘들아? 천지인을 못 떴다. 들어보신 적 있죠? 천지인.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혹시 다른 말로 나오면 유교에 삼재라고 합니다. 이 삼재라고 하는 게 이 천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죠. 삼재라고 해서 어디 찾았어요? 천지인이라고 하는 게 삼재라고 하는 겁니다. 종성은 뭐야 얘들아? 모든 초성은 종성으로 쓸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옆에다가 쓰세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볼게요. 종성은 부용 무슨 뜻이야? 다시 사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초성을 다시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근데 얘들아 잘 봐. 창제 당시의 제자 원리인데 이게 종성부용 쓰다가 어떻게 바뀌어? 팔종성법으로 쓰이는 거야. 좀 써다 보니까 이거는 총 1443년이잖아요. 이게 팔종성법이 나타나는 게 이게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알죠. 1459년 작품이거든. 나란말씀이 중기계 달에 그게 거기에 팔종성법이 있어요. 사마띠 이런 단어를 통해서 발음을 해보니까 야 받침으로 받는다는 게 8개더라. 이렇게 팔종성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개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칠종성법은 근대국어인 근대국어죠. 칠종성법은 근대국어입니다. 칠종성법 가서 써드릴까요? 그냥 참고로. 이게 근대 시대에 칠종성이 있는데 잘 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이 없어졌으니까 이응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없어졌을까 얘들아?
신기한 게 얘가 없어집니다. 아, 근데 근데 현대국어도 역시 현대국어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봐. 표기는 종성, 부형, 초성이에요. 표기는. 근데 발음은 실종성이야. 이 말이 이해될까 얘들아? 가느다란 물방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은. 표기는 칠종성이 종성, 부형, 초성은 뭐야? 다 표기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발음은 전부 다 뭘로 발음되는데?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거든. 이해되겠니 얘들아? 현대국어는. 그럼 여기 잠깐 볼게요 얘들아. 이 말을 팔종성법도 어차피 뒤에 할 거니까 이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디귿하고 시옷에 여기 봐 변별적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겁니다. 책 한번 보세요. 그럼 봐봐 여기서 디귿하고 시옷은 발음이 똑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때는 뭐야? 발음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어떤 발음으로 생각했어? 시옷 발음으로 인식한 거고요. 오늘날에는 디귿 발음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하시면서 나중에는 시옷으로 될 수 있다고 발음 차이 설명이 됐어요. 시옷하고 디귿 발음 차이 설명했어? 나츠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나츠 이렇게 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모르죠.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종자를 가리셨어. 됐어요. 맨 밑에 초성 자음 17자 중요 표시하겠습니다. 초성 자음 17자 발음기관 상형 밑줄 치기예요. 발음기관 상형 기본자 5글자야. 기본자에다가 가백하고 그 다음에 이체자 만드는 건데 얘들아 그 밑에 표를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가백의 원리를 적용한 가백 9자 예외적인 상형이나 가백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글자 이체자를 만들었다. 이 기본자 1차 가백, 2차 가백, 이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기본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얘들아 기본자만 알고 있으면 돼. 세종대왕이 제일 무서워한 건 백성들이 가난한 걸 무서웠다. 밑에 써. 가난 무서워라고 써. 얘들아. 가난 무서워. 그렇게 외우세요. 가난 무서워. 됐어? 그 밑에 가난 무서워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됐어요? 그 다음 오른쪽 1차 가액은 뭐야? 여린 기역 2차 가액이 유일하게 없는 게 기역은 2차 가액이 없는 거죠. 키읔 말고 또 가액자가 없는 거예요. 티읕, 피읕, 치읕, 히읗 되죠? 이체자, 예디응, 리을, 반치읕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특히 얘들아 왼쪽에 조미치 아설순치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설순치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설순치후 보이니 얘들아?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이라고 되어 있지? 아설순치후라고 해서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이 소리, 목구멍 소리 이겁니다. 왼쪽 날개 부분 보겠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왼쪽 날개 볼게요. 왼쪽 날개 부분 보시면 잘 봐. 초성 17자 제자 원리 쉽게 암기한다. 기본자는 뭐야? 가난 무서워 암기한다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자에 1획 가획한다. 세 번째는 1획 가획자에 또 가획한다. 획을 더한다. 뭐만 제외하고? 티읕만 제외하고 이체자 암기한다 이런 거예요. 됐니? 이체자도 혹시 학교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했니? 세부적은 아니고 세부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그 정도로 말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데 여기 써 있습니다. 왼쪽 날개 잠깐 볼게 얘들아. 이체자는 예리형 반설음 반치음 리을은 반설음이라고 합니다. 왜? 니은이 설음이잖아요. 니은, 디귿, 티읕, 리을 이렇게 되니까 반설음 이체자라고 한다. 이 중에 리을과 반치음은 각각 니은 시옷에 획을 더한 모양이긴 하지만 그죠? 획을 더한 모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획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밑줄 쳐봐. 가획자와 달리 획을 더한 뜻은 없다. 밑줄 쳐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잠깐 볼게. 느, 드, 트, 르라고 했을 때 잘 봐요. 획이 더해지잖아요.
획이 더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세지거든. 느드트. 근데 연희는 어때? 획을 더한 거 맞아. 니은에 획 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얘는 뭐야? 거셈이 없거든요. 느드트 세지지. 느드트 르 세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하면 좀 어려운게 얘기하는 그런 거고요. 설명했어? 학교에서? 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자. 근데 이체자, 이응, 리을, 반치음은 기본자, 기역, 니은, 시옷보다 소리가 더 세지 않다. 가획의 방법으로 만든 글자가 아니다. 그래서 가획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가획은 소리가 세져야 되는데 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겠니 얘들아? 좀 어렵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10분만 딱 쉴 거예요.